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증시.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빨간불로 인도하겠습니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방송만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오늘 무려 2종목이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 종목씩 하나씩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식비기의 힌트. 자, LG와 운명 공동체, 이제는 2차 전지로 관심. 이게 첫 번째 주식비기의 힌트고요. 두 번째 주식비기의 힌트도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잦아진 만남, 화장품의 주목. 이게 두 번째 주식비기의 힌트입니다. 자, 오늘 2개나 가져가실 수 있는 날인데 오늘 방송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방송을 보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주식 비기,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모두 이 방에서 공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렸던 방법들이 좀 어렵다 하시면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사부님 픽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받아가시는 건 물론이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배의 주식비기 받아가실 수 있는 하루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휴대폰을 들어 노란톡을 켜시고 채팅방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역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비기 4글자를 입력하고 사부님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끝! 사칭방이 많으니 유의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은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쉬어가면서 우리 양대 시장도 파란불 켜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코스피로는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이 참 계속해서 갈팡질팡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부님은 지금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지수 자체로만 보면 분명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한 2배 정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면 손실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시장은 시총 상위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상승을 하다 보니 지수는 올라와 있지만 체감상으로는 아마 마이너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요. 오후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여전히 11월 달 가장 큰 이벤트였던 FOMC 회의라던가 수급적인 요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옵션 만기도 이미 지나갔지만 방향은 제대로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방향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저는 계속해도 저렴하다라고, 우리나라 주가 수준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 지수 상태로는 분명히 상승하고 있지만 체감상 상당히 마이너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은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도 꼭 부탁드리고요. 노란톡방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오름세를 보여주긴 하지만 우리가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시장이 좋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데요. 자, 하지만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좋구나라는 느낌 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2종목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풀어보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빨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비기의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전자부품 전문. 자, 전자부품주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전자부품주들 지금 좀 갑갑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오늘의 주식 비기 대체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전자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사업별로는 총 5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각 사업군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전체로 좋은 성장 그리고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좋은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같이 좀 조정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상당히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 그리고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5가지 사업군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업은 바로 생활 가전 사업입니다. 생활 가전 사업은 당연히 생활에 쓰고 있는 가전 제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 가전 사업을 설명드린 건 이 회사의 매출 비중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생활 가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도 상당히 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이 첫 번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활 가전 사업, 생활 가전 제품 중에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청소기, 냉장고, 기타 많은 제품들. 사실 집안에서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품은 아니고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급 가전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전제품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완성품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어떠한 업체에 납품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가장 중요하겠죠. 이 부품이 대체 어느 업체의 제품에 들어가는지, 이게 또 매출에 크게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 들어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LG전자에 바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가전제품에서 굉장히 큰 수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LG전자의 가전제품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 업체 역시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흥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전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 이 회사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미국의 가전제품 수요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표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강력한 가전 수요에 대해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백신 보급이 현재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 활동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전제품 소비에 대한 수요는 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수치는 20년 동안 가장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부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을 이 생활 가전제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더라도 이 굉장히 좋은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IT 사업 부문인데요. IT 사업 부분이라고 하면 뭐 흔히 반도체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네. 하지만 IT 제품, 뭐 TV나 모니터, 노트북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IT 제품으로 구분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러한 제품에 현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TV, 모니터, 뭐 자동차용 내비, 노트북 같은 것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면 화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이 있는 제품에 현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LG 디스플레이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화면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디스플레이에서 어떠한 부품을 제공하는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사진으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화면의 틀을 만들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틀이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얇아야 되고요. 단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요새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워낙 얇아지고 이제는 뭐 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형태를 유지해주는 이 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MC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형태를 변하지 않게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시켜줄 수 있는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올해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LCD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LCD 가격이 조금은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OLED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자체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품을 납품한 이 업체 역시도 두 번째 사업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포워딩입니다. 포워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포워드, 공격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다가 포워딩이 대체 뭐죠? 네, 포워딩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 과정을 모두 다 대신해서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운반하는 배나 뭐 비행기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임시 저장을 할 수 있는 창고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세관 신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사실 수출하는 업체나 수입하는 업체가 모두 다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과 자본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모두 다 총괄적으로 해주는 사업이 바로 포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드라마 미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사업에서 종합사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게 바로 이런 포워딩.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또 쉽네요. 그러한 부분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중간에 수수료
수수료만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배나 뭐 항공기, 창고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포워딩을 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모든 사업자들이 연결시켜주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 가운데서 수수료만 챙기는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살짝 얌체 같기는 한데 대신에 그러면 뭔가 위험 부담이나 이런 건 또 안 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상당히 적고 수익은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 포워딩, 어느 업체를 통해서 포워딩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LG전자를 비롯해서 포워딩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LG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LG전자에서 만드는 제품을 수출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매출 구성상 두 번째로 큰 게 바로 포워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는 상당히 적고 수익은 굉장히 크게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워딩 사업이 상당히 알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G전자와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면 포워딩, 이 사업을 좀 진출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은 부분 아마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 사실 가전제품의 영향을 좀 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전제품 사업에서 성장성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포워딩 사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B2C 사업입니다. B2C는 아마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개인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을 팔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제품은 바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사실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좀 사업성 있어 보이고 소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전동 킥보드 이걸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지금 제일 먼저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매출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이 B2C 사업 부분은 매출 비중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은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길거리를 보다 보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사람들이 요새 엄청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성장성은 굉장히 큰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마지막 5번째 사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업, 이 회사는 2차 전지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2차 전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차 전지 이 사업이 이 5가지 사업군들 중에 가장 높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2차 전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를 보호하는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는데요. 앞서 디스플레이를 설명드릴 때 그때도 틀을 만들었죠. 네, 틀을 만드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고 변형이 없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배터리 팩 보호하는 것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군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있고 ESS에도 현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배터리 팩을 어디에 납품하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설마 여기서 LG가 또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에서 2차 전지를 특화를 하기 위해 물적 분할을 한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상장 준비까지 진행 중인 거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동차 전지 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ESS 전기 경쟁력 세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째 2차 전지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장할수록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LG전자 마그나의 합작 법인 설립한 것도 이 회사에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그나 같은 경우에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합작 법인을 통해서 전장용 사업에도 LG가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우 좋은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의 성장과 더불어 사실 자동차용 전장용 사업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전장용 부품을 만들게 된다면 당연히 포워딩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업체가 또 큰 수혜가 당연히 기대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자동차의 틀 같은 경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에 상당히 좋은 기술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눈에 나오는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와의 LG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준비는 끝마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LG화학과 같이 폴란드 시장에도 같이 진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시장의 준비도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준비도 같이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이 폴란드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이 회사의 공장도 같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2차 전지 만들 때 배터리팩도 바로 옆에서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배터리팩을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갖고 온다라고 한다면 운반 비용이 들겠죠. 운반 비용도 있고 또 관세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만들어서 같이 납품을 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 LG화학과 같이 성장하는 부분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회사는 상당히 LG에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LG랑 같이 성장을 한다라는 건 너무 좋긴 한데 뭐 LG라고 하면 너무나 큰 기업이죠. 그런데 저는 솔직히 들으면서 살짝 불안한 게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데 만약에 LG가 다른 납품처를 원한다면 뭔가 이거는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LG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 구성을 봤을 때 LG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너무 큽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LG화학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LG에 너무 편향되어 있는 매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LG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메리트,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LG가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혈연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구인의 LG 창업주의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족이라고 해서 영원히 간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회사도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LG와의 관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분명히 혈연 관계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출 비중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생활가전 제품 쪽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포워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유는 2차 전지 관련 사업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반기 실적으로 이미 확인을 했고 하반기에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식 빅이 전자부품주입니다. LG와 함께 성장을 같이 해나간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은데요.
왜 오프닝에서 힌트로 LG와 운명 공동체라고 제시가 됐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LG와 운명 공동체인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2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2차 전지 매출 증가. 자, 투자 포인트에서도 2차 전지가 앞으로의 성장성 가장 크게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도 지금 2차 전지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상반기 매출 보자면 7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312%나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순 손익을 봐도 633%나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린 가전제품 굉장히 좋은 실적 내고 있고요. 포워딩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 IT 사업 부분, 모든 사업군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기업 설명을 드릴 때도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빠르고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업체의 상반기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2차 전지 사업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차 전지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192%나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33%나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3%가 올해 192%에 대해서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92%를 성장한 거에 다시 33%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은 당연히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내년에 굉장히 좋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점은 굉장히 큰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적,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완벽하게 2차 전지 업종으로 분류가 돼도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것 같은데요. 부채 부분이 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살펴보자면 올해 상반기에 사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순 손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순 손익에는 상당히 좋은 현금이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마이너스가 난 부분은 사실 재고 부분, 자산 부분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활동에서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 회사가 투자한 다른 자본에 대한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투자를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는 분명히 뿔마마의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활동으로는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부채 비율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이 조금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만 이 회사가 2차 전지 사업에 신규로 진출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좀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폴란드 시장에 진출했을 때 LG화학 옆에 공장을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채 비율 100%를 좀 넘어서는 부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유보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 유보율 100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산정해 봤을 때 14.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엔 11배,
내후년에는 9배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2차전지 업종 평균 PER이 30배 이상을 기록한다는 것을 감안해 보자면 지금 가격에서 2배 이상이 상승하더라도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건 오히려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좋은 실적이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되기보다는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부문에서 좀 실적들 아주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주식 빅 일단 재무 상태도 뭐 나쁘지 않은데 차트가 그럼 또 궁금해집니다. 차트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3장 실적으로 증명. 자, 실적과 주가는 결국에는 같이 가게 되죠. 지금 현재는 약간의 괴리감을 보이더라도 결국에 종착역은 같이 가게 되는데 지금 재무 상태로 봤을 때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좋은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2017년 2차 전지에 신규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가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실적이 좀 나오지 않자 지속적으로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자면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2차 전지 실적이 실제 눈으로 확인이 되자마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와 관련된 실적 매우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납득이 가는 굉장히 좋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추세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한 실적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의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는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실적이 내년에 더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세의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 패턴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121선 살짝 깨져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바로 회복한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그만한 실적을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추세, 일봉상으로도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고 121선이라는 강력한 지지선 라인이 겹쳐져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추세, 일봉상으로 추세 상단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 상승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그리고 성장성까지 모두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 상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제대로 터져 나오기 직전입니다. 자, 터져 나온다면 주가는 바로 같이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요. 움직이기 전에 미리 대응해 보시죠. 자,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빅이 4글자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방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빅이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주식 빅이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 빅의 1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화장품 제조업. 자,
자, 화장품주. 아무래도 저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종목이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이제 하나씩 투자 포인트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 화장품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199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ODM이라고 한다면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의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반도체와 비교를 해보자면 그냥 반도체 파운드리와 같은,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와 같이 생산을 대신해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국내외 600여 개의 브랜드에 현재 화장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외 고객으로는 세계 최대 화장품 업체인 L그룹을 비롯해서 미국계 글로벌 E그룹 그리고 일본 최대의 S그룹에 현재 화장품을 대신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형 그룹에 화장품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제품은 젤 타입의 아이 클리너, 사실 쿠션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품인지는 사실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더 잘 알겠네요. 처음인 것 같아요. 사부님이 모르고 제가 아는 거. 네. 저는 이미 이야기를 듣다가 이 종목이겠구나 싶었는데 여기에 젤 아이라이너 좀 많이 유명했죠. 그리고 쿠션 파운데이션도 여기서 되게 제대로 만들어서 각 업체들로 퍼져나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수치로만 좀 알고 있는데요. 젤 타입 아이라이너 같은 경우 단일 품목 처음으로 4천만 개 이상을 생산한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이 중 3천만 개 이상을 해외 수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업체의 국내 고객사 외에도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인 프랑스 L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공급까지 이 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걸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급 지역도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그리고 유럽,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망 구축도 상당히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누적 판매가 3억 개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있는 것을 바로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자면 업계 최고 수준의 R&D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이 굉장히 큰 기술력이 필요한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은 것 같은데요. R&D 비중에 전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인력의 25%가 R&D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인력에 상당히 많은 곳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를 통해서 글로벌 1위라는 지위를 얻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분화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정기적인 해외 시장 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지에서만 연구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 동남아 현지에 나가서 그 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에 저희 피부에 직접 닿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수많은 인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로레알과 메리케이 등 글로벌 기업 회계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생산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어디에든 수출 가능한 글로벌 스탠다드 설비를 또한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상하이와 강저우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국 오하이오 등 고객이 원하는 어디서든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인프라,
그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 경쟁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1위라는 지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통해서 사실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글로벌 1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업체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성장은 바로 이 회사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와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올해 그칠 것이 아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외부 충격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변을 하면서 이러한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좀 쓰고는 있지만 곧 마스크도 벗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 쪽 화장만 좀 많이 많이 하게 되죠. 네,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화장품 소비는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은 지금 시점에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발빠르게 맞춰서 변화한 것이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산업 같은 경우 이커머스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는 시점에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발빠르게 발맞춰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고성장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2021년 기준 PER 밴드 하단은 1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평가라는 말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다른 화장품 업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주가 상승 여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높은 이익, 계속해서 높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이익 추정치를 무려 31%나 상향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인데요. 사실 미국 부분에 대한 실적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을 나타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다른 글로벌 국가들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 부분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의 모습을 보자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최대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게을렀었나 봐요. 저는 이제 마스크 쓰고 이러니까 솔직히 화장 많이 안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이게 실적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했는데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오늘의 종목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게으르셔도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체 어떤 종목인지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서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고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봤고요. 실적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재무제표 보셔야 되겠죠. 이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2장 실적 풍풍. 자,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부님이 한껏 높여놔 주셨는데요. 어디 얼마나 높게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매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사실 전년 대비로 9.6%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지만 영업이익에서 무려 59%나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순 손익 같은 경우에 139%나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코로나가 있기 전만 비교를 하더라도 상반기에 이미 1년치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68%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2분기 실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역사상 분기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한 게 바로 2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최대 실적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와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하면서 매우 좋은 실적을 보여준 겁니다. 이익 추정치를 무려 37%나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올해 실적 예상치를 한번 보자면 매출은 11% 증가, 영업이익은 80%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산 또한 굉장히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살짝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 자본에 비해 부채가 조금 높은 부분은 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으로는 분명히 영업활동으로 플러스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는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지만 현금성 자산 또한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글로벌 여러 곳에 캐파, 공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분명히 높은 것은 맞습니다. 100%를 넘어선 209%를 가져가고 있지만 유보율에서 거의 9,00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 가져가고 있고요. 매출액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 증가율 또한 상당히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 성장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죠. 하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오늘의 주식 빅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정말 훈풍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는데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들어오는 방법 조금 어렵다 하시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빅이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봤으니 이제는 차트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장 반등의 시간. 자,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와준다면 지금 현재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 사실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았지만 여전히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봉상 봤을 때 2018년에 박스권을 높아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 하단권에 위치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봐더라도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가파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적을 생각해 보자면 좀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선도 이탈했고 박스선도 이탈을 했지만 481선의 지지라인에서 지금은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적 부분 생각해 보자면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점은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꼭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빅이 지금 노란톡방에서 대체 어떤 종목이냐 궁금하다라고 이야기 남겨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 빅이 대체 오늘의 이 주식 빅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2개의 주식 빅이 저희가 낱낱이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꼭 주목해 주셔야 되는 종목이라서 저희가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빅이 좀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종목 다 최근에 지수 하락에 따라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실적, 밸류에이션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이 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셔서 대체 어떤 종목들인지 얼마나 확실하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빅이 4글자만 검색하시고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